정치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좀 복잡하고 시끄럽고 나랑은 좀 먼 얘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오늘 분류쟁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알던 정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분석 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 관점을 알고 나면요. 앞으로 뉴스가 좀 다르게 보이실지도 몰라요. 이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죠. 만약 이 무한 경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이 글은요, 바로 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글에서 말하는 정치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의 저자는 정치를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자원 배분에 대한 권력을 정치인에게 맡겨서 무한 경쟁 때문에 생기는 사회 혼란을 막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모두가 한정된 파일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대신에 자, 이 파일을 공정하게 나눌 심판과 규칙을 만듭시다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정치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정치에도 성공과 실패를 딱 가르는 명확한 공식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글은 놀랍게도 그 기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합니다. 그럼 대체 성공한 정치란 뭘까요? 저자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80% 정도가 큰 불만만 없다면 그 정치는 성공했다.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큰 불만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는 거. 이거 정말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기준 아닌가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100%도 아니고 과반수인 51%도 아니고 왜 하필 80%일까? 바로 이 숫자 안에 저자만의 독특한 정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자는요, 아예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극단이 각각 10%씩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대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양쪽 극단의 20%를 빼고 남은 80%, 이 합리적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정치의 성적표를 매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80%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 이건 진보, 보수, 중도를 다 아우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한쪽 진영이 중도의 지지를 받아서 50%를 넘기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정치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다? 이건 그냥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다는 명백히 실패한 정치의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정치의 목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그 소통 불가능한 20%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자는 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두 가지 확실한 식별법을 이야기해요. 첫째, 자신과 생각이 다른 소위 반대 성향 언론과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소통을 전제로 하는 정치의 기본을 포기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둘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선동 같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술은 이런 것들이죠. 성별, 지역, 세대 갈등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막 부추겨서 사회를 분열시키고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하합니다. 심지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조차 정당화하죠. 바로 이게 이들을 합리적 타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이유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극단주의자들은요, 온라인이나 집회에서 유독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마치 다수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막상 선거 결과를 딱 까보면 그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 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분석 틀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바로 타협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정치 철학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이익도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정치는 시작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이 타협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방법론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네요. 핵심은 모든 문제를 똑같이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이익이 부딪히는 문제는 정치적 타협으로 풀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은 정치적 비판으로 다루고, 그리고 선과 악을 가려야 하는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의 심판에 넘겨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의 종류에 맞게 도구를 잘 써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통찰입니다. 이제 이 분석의 대망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는 과연 유능한 정치인이 갖춰야 할 단 하나의 핵심 역량이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국민들이 뭐 사소한 불만이야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삶을 통째로 뒤흔들 정도의 큰 불만은 결코 생기지 않도록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정치인의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인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자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입니다. 선거야말로 정치인의 자원 배분 능력에 대한 국민의 가장 냉정한 성적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류생이라는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아주 명쾌한 프레임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정치는 저자가 말하는 그 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다수를 위한 타협의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